첫 번째, 이 삼성전자 미국서 이미 1.5조 인센티브 받았다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면서 현지 당국으로부터 현재까지 약 12억 달러, 우리 돈 1조 5,600억 원 수준에 달하는 세제 혜택을 얻어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오스틴 아메리카 스테이트먼에 따르면 이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공장 신규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서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전체 투자 금액 22조 원의 약 7%에 달합니다. 현재 미국은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 테일러시 등 각 행정구역에 따라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총 250조 원을 들여 11곳의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중장기 계획을 텍사스주에 제출했고 이를 통해 텍사스주가 올해까지만 운영하는 챕터 313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실제 이 투자를 단행하게 된다면 바로 이 챕터 313 세금 감면만으로 6조 원이 넘는 금전적 지원을 얻게 될 거란 전망입니다. 헌데 이건 현재 미국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지원법과는 별건의 지원이어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추가로 지원받는 인센티브를 모두 합친다면 공장 투자에 들이는 금액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고 현지 외신은 분석했습니다. 네, 반면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못 받을까 봐 걱정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바로 완성차 업체들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미 하원에 의견서를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밤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구매할 때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를 세액 공제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기차 보조금 한도를 기존 업체별 연 20만 대에서 아예 없애는 파격적인 계획인데 문제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준다는 겁니다. 이 세액공제 혜택 중 절반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되거나 또 가공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여야 주고 나머지 절반은 북미에서 생산되고 조립된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여야 준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모든 전기차는 국내에서 생산해서 해외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협회는 한국산 제품과 미국산 제품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한미 FTA 조항에 따라 한국서 제조되거나 조립된 전기차라도 세제 혜택을 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또 한국은 미국산 수입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한국 차 업체들은 지난 30년간 130억 달러 이상 투자를 통해 미국인 10만 명 이상을 고용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더 얼어붙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지수는 전주보다 0.2포인트 하락한 84.4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낮으면 낮을수록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특이한 사실은 아파트 매물이 줄고 있는데도 그렇다는 점입니다. 이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오늘 기준 6만 1,800건인데 지난달 21일 6만 4천 건 수준에서 오히려 3.6% 줄었습니다. 한창 증가 추세던 아파트 매물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한 건 정부가 다주택자 종부세 폐지 같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물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심리는 더욱 나빠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의 이 주택 시장이 매물의 수급보다는 금리와 경기 침체 그리고 소비 심리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마지막 소식도 살펴보죠. 마지막은 업그레이드 성공한 이더리움입니다. 가상자산 시총 2위 이더리움 가격이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9월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이더리움은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업그레이드의 마지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이 작업 증명은 고성능 컴퓨터로 복잡한 수학 연산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채굴 작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막대한 전기가 소모되지만 이 지분 증명은 이와는 달리 전기를 소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에 사용되는 전력량은 연 113테라와트시로 네덜란드의 1년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코소보나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들은 전력난을 우려해서 이 채굴자들을 추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기존 작업 증명 방식은 1초에 거래 15건을 처리하는 게 고작일 정도로 효율이 좋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이더리움 기반의 게임 거래가 마비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분 증명 방식은 전력 사용량이 99% 줄고 거래 처리 속도도 초당 10만 건에 이를 정도로 빠르다는 설명입니다. 이 개발자들은 늦어도 오는 9월 20일경에는 지분 증명으로의 완전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지만 기존의 작업 증명이라는 방식이 전력 소모를 많이 하는 이유가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특성을 구현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새로 바뀌는 방식이 이런 특성을 지켜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나온 주요 경제 소식들 정리해드렸습니다.